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강요 다수가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에 찬성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강요가 보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총선 후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가량 급락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보였고요. 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시세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는 각각 2% 이상, 알파벳은 1%가량 내렸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보름 만에 2,700선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1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은 유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증시의 약세에도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1% 넘게 1.15%가량 낙폭 보이면서 2,6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나홀로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1.4%가량 크게 낙폭 보이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8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매물 445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오늘 방산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오늘 주요 방산주들이 모두 강세로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먼저 이란이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격화된 가운데 국방 예산에 이런 증액 추이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의 추가 수출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에 미국장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빠진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전쟁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쟁 이슈가 나오면은 원래 더 급락하고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늘 빠졌던 정도의 폭. 그러니까 빠질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쟁 악재라든지 환율 악재라든지 아니면 유가 폭등, 미국은 뭐 이제 환율 얘기보다는 이제 유가겠죠.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걸로 금리 인하가 후퇴될 수 있다 그러면은 빠질 생각이 있었는 장이었으면 한 10%는 빠졌을 겁니다. 나스닥 10% 마이너스, 다우존스 10% 마이너스. 그러면 하루 만에 막 4,00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스닥 뭐 500포인트, 1,000포인트 급락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었었는데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게 확산이 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가 났던 이유도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장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미국장이고 우리나라 시장 작년하고 올해 얘기할 때에서
유가주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주에서 차트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주도 되게 많이 추천했어요. 작년에 엘컴텍 한 20번에서 한 40번? 올해도 초반에는 좀 추천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서도 한두 번 정도. 작년에는 정말 많이 추천했어요. 작년 여름서부터 가을, 그다음에 겨울 동안에서도 자주 정말 추천했는데 그때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자, 차트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제 엘컴텍 차트인데요. 이게 작년에서 여기서부터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차트가 이뻐졌습니다. 금값 2,000달러 돌파하기 전에 2,000달러 돌파하게 되면 얘네들도 저점은 더 이상은 안 깨질 거고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 물론 그때가 너무 오래됐죠. 그때도 11월 달에도 그 얘기했고 12월 달에도 그 얘기했고 사실 그 얘기를 9월 달에도 했었던 얘기라서 작년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때 들었던 사람들은 이 4개월, 5개월, 6개월을 못 참아서 다 던졌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던졌을 겁니다. 왜냐면 수익이 났으니까 지겹잖아요. 수익은 나는데 그 1,400원만 가도 수익이, 왜냐면 이것도 1,300원대에서 많이 죽었던 종목이라 그래서 1,300원대에서 1,400원 올라가니까 그 100원 먹고 팔았거나 1,500원대에서 많이 팔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역시 바닥에 했으니까 잘 올라오죠. 자, 유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가주들 방송에서는 GSE를 제일 많이 추천했지만 중앙에너비스도 추천했고요. 중앙에너비스 추천을 하고 이것 뭐 이제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60%가 넘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불기둥 AI 방송 그 방송에서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다 추천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 이때 당시 1월 달에 할 때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자주 얘기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석 달 걸릴 거라고 미리 얘기했죠. 근데 그 2달을 못 버텨서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지 지금 공개 방송은 다 지금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긴 했지만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지 그때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알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때 당시 1월 달에 공개 방송 다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비공개로 돌렸지만 공개로 돌려놓으면 거기 다 증거자료 있어요. 그때 당시 흥구석유, 한국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극동유화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한 달 동안에 못해도 50번에서 100번은 얘기했을걸요. 못해도. 자주 얘기했어요. 계속 주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여기 에너지 관련주 이건 항상 움직인다. 왜 움직이냐면 유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들어봤죠. 유가가 계속 뭐 1,600원대에서 계속 안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중동 사태는 어떻다? 자꾸 시끄럽다. 그거는 뭐 이미 벌써 200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시끌시끌했던 동네라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새로운 충격인 거죠. 새로운 충격 그다음에 미사일 공격을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런 이제 도발 뭐 이런 테러 수준이 아니고 미사일 날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확산이 그런 이제 두려움과 그런 이제 긴장감 속에서 그래서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으로 들어가 보면 흔들렸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빠졌어요. 그냥 늘상 떨어지는 정도, 나스닥도 마찬가지 늘상 떨어지는 정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이것도 뭐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늘 떨어지는 정도에서 그런 충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IT주들은 한 며칠 또 지나면 뭐 길어야 2주고 뭐 짧으면 일주일에 정도만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 유가주들이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조 오랜만에 이슈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확산이 되고 뭐 이렇게 3차 대전 되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지만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주식만 얘기하자면 어쨌든 저는 이게 전쟁이 이렇게 막 크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한 이제 한 통화로 설득을 해서 어쨌든 전쟁을 일단은 확산을 일단은 막은 상황이죠. 그러나 주식으로만 볼 때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았잖아요. 이란이 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고 아니면 뭐 시리아 쪽에서 아니면 뭐 헤즈볼라 쪽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갑자기 막 해상을 봉쇄할 수도 있는 거고 홍해 지역을 봉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다 했지만 갑자기 얘네들이 도발을 또 다시 재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유가주들은 또 한 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차트로 보면은 또 한 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유가주들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서 신규 매수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방산주라든지 해운주들은 아직 움직인 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따가 방산주를 좀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안전하고 바닥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바닥에서 얘기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항상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1년, 2년을 못 버티지만 저 세력들은 1년이고 2년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확실하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중동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그런 큰 전쟁 말고요. 중간에 그런 이제 소규모 재난이다 또 해상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는 그렇게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게 유가주들 바닥에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는 그게 지금 타이밍이 된 거죠. 어쨌든 저게 움직였고 지금 IT주들이 흔들리고 있고 하지만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며칠 좀 걸립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며칠 걸리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테마주들, 유가주들 그러니까 1월 달에 원래는 9월 달 작년 9월 달에도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작년 9월 달, 10월 달 많이 얘기했고요. 올해 1월 달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1월 30일까지 그거 얘기만 했어요. 유가주들 막 거의. 유가주들, 뭐 해운주들 이쪽으로 이제 순환할 거다. 방산주들도 그때 당시 많이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3월 달이 돼가지고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4월 달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끝났다고 보질 않는다. 그래서 지수는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을 줄 거를 기다리면 되고 테마주들은 지금 물 들어와 있는 쪽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면 되고 라는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저는 전쟁 안 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테마주들은 움직이기 좋은 지금 물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었던 섹터들만 다 강해요. 그 외의 섹터들은 난리예요 지금. 게임주, 건설주부터 해가지고 뭐 장난 아니에요. 막 주주주 떨어져 있고 막 2차 전지도 막 고점에서 막 30% 빠진 애들, 뭐 반토막 나 있는 애들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드렸던 방산주, 유가주. 올해 작년 9월달, 10월달, 올해 1월달 봐요. 정말 안전하죠. 방산주 안전하죠. 바닥에 있는 것들. 물론 대형주들이 먼저 갔죠. 대형주 다 추천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안전하죠. 저점 깨고 더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퍼스텍도 다 수익 다 준 종목이고 한일단주도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날 거고 뭐 등등해서 되게 안전하게 내려놨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IT는 끝나지 않는 거고요.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계속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뉴스 나오고 또 뭐 나오고 그러면. 근데 하루 이틀 좀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거니까 어쨌든 IT주들은 한번 다시 재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흔들릴 때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테마주들이 흔들릴 때 다시 IT가 움직이고 늘 나오는 현상들이니까 어쨌든 시장이 죽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키포인트니까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지난주 월요일 이스라엘군이 병력을 감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시장에서 전쟁 이슈가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IT주들이 다소 흔들릴 수가 있고요. 대신 바닥에 있던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좋은 시장이라는 점 지금 현재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저희가 신청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릴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바로 방산주 퍼스텍이죠. 먼저 이 시간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가량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3,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안전해요.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폭등은 없습니다만 안전합니다. 방산주 왜 안전하냐? 이것도 IT만큼 굉장히 지겹게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전 세계가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다들 옆 나라, 그러니까 뭐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중국해 해가지고 거기도 계속 필리핀부터 해서 베트남 계속 무기를 계속 쌓아 올리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점점 돈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뭐 군함도 사고 뭐 탱크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도. 그다음에 유럽도 예전에서는 미국이 다 뭐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다 보니까 이건 뭐 안 해주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국방력 올려야 되는데 한 뭐 조금 얘기가 오래되면 한 100년이고 못해도 50년 동안 군비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국 그 탱크에 전차에 빗자루 꽂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산 비리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근데 그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 뭐 3세대 전체로 바꾼다든지 뭐 영국도 뭐 프랑스도 독일도 뭐 안 그러고 싶겠어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다들 힘들다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쏟아붓기에는 좀 그렇고 그나마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과거에 나라가 한번 뺏겼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뭐 몇천 경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돈으로 그냥 지금 돈이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이 잘 됐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로 봤을 때에서는 계속 군비가 증강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한 줄이라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나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는 그래서 방산주를 작년도서부터 일단 실적주로 계속 좋게 봅니다. 그래서 퍼스탁은 이제 그런 방산주로도 들어가지만 이제 드론 테마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안티 드론 테마라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테마입니다. 뭐냐면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베셀도 지금 드론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게 드론은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인데 미사일 한 방은 억 단위에서 혹은 수백억까지도 하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100원짜리 날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100만 원짜리로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예요? 우리는 100원짜리 던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100만 원씩 던집니다. 100만 원 던지는 게 미친 거지, 그렇죠? 왜냐면 아니 저쪽에서 같이 베팅을 하더라도 나는 100원 잃고 쟤는 100만 원 잃고 그럼 누가 돈을 더 많이 잃겠어요? 당연히 100만 원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안티 드론 체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레이더기도 있고, 난 전차에다가 이제 표적해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니까 싼 걸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사일은 너무 비싸니까 고가니까 드론 대 드론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차에다가 이제 레이더 해가지고 왜냐면 포를 쏘면 되니까 맞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체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티드론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점점 신냉전에다가 지금 점점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럼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간에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올해 내년에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안티드론 관련주 움직임. 그래서 퍼스텍은 드론 관련주이면서 그리고 UAM 도시 모빌리티 사업 아마 4월 달에 이슈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을 거고 5월 달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고 해서 우주항공 방산 뭐 UAM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안티드론 이슈도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갑자기 뭐 제이시언 베셀 움직인 거 보면은 그런 이슈들로 계속 뭔가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퍼스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동안 늘 들었던 그 가격대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서도 싸게 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올라간 거 추가로 하게 되면 아마
5% 정도 먹었을 겁니다. 오늘 고가로 따지게 되면 15% 먹었을 텐데 전일 고가로만 하더라도 6%는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만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릴 때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밑에서 싸게 공략을 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만만한 거 한국석유도 많이 올랐고 중앙에너비스 많이 올랐고 GSE도 결국 많이 올라왔고 한 것처럼 방산주들도 올해는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방산 수출 얘기도 또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떠 있는 거 아니고 바닥에 있는 거. 단점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정말 세워라 내워라 종목이지만 장점은 떨어질 일 없고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엘컴텍과 같은 그런 패턴이니까 바닥 패턴입니다. 자,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퍼스텍 만나봤습니다. 현재 바닥 패턴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가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8일 한일단조 매수가는 2,430원 말씀 주셨는데요. 1.6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4월 9일과 11일에 짚어주셨던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4월 12일 삼성전기는 매수가 15만 5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8.36% 기록하고 있네요. 이상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삼성전기, 과연 오늘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들어볼 거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인 퍼스텍의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주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죠. 폭락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하락장일 때나 약할 때에서는 저런 전쟁 이슈가 됐든 무슨 코로나 이슈가 됐든 이상 악재가 터지게 되면 엄청 빠져요.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러니까 개파락 일단 4% 5%는 시작하는 거고 장 끝나면 10에서 15%. 그걸로 끝나는 게 그 다음 날도 10에서 15% 떨어지고 그리고 잠깐 반등 주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금방 반토막 났던 그런 흐름도 있는데 지금은 장이 그래도 강한 편이라 미국 장도 크게 안 빠져서 IT주도 크게는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게 크게 안 빠진다 뿐이지 지금 당장 올라가서 수익 주느냐? 말이나 됩니까? 미국 장이 지금 뭐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언제든지 헤즈볼라가 뭐 어떻게 할지 뭐 로켓탄을 쏴갖고 또 무슨 선박을 또 해갖고 뭐 봉쇄를 할지 이란 거기 바로 코다음은 바로 거기거든요. 뭐 홍해 앞에 호르무즈 해협 그 앞에 얼마든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다 봉쇄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긴장감 때문에 갑자기 해운주가 급등을 하고 또 유가주가 또 그 기름 나와야 되는데 기름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긴장감 때문에 또 뭐 방산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저런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계속 긴장감 혹은 돌발 상황은 얼마든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식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전쟁 날 것 같아서 뭐 저 3차 대전 저는 만약에 전쟁 난다 안 된다 베팅하라 그러면 저는 95%는 전쟁 안 난다에다 베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안 나는데 그런 큰 전쟁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란 뭐 사람들 막 10만 명 죽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몇만 명 죽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서 미국이 중재하고 또 열받아가고 또 공격하고 또 아이언돔이 또 맞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전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에서 방산주들은 혹은 유가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IT주들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급락은 없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삼성전기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쟁이 진짜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 사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막 쭉 떨어지고 뭐 미국 사람들도 뭐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 나가고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서 삼성전기가 11만 원을 깨질 일은 없다. 어쨌든 좋은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그냥 대충 흔들렸다가 저쪽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제 또 화해하겠죠. 뭐 맨날 싸우겠어요. 뭐 화해하겠죠. 서로의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맞는 절충선을 찾아가지고 대충 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뭐 회담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그러면 뭐 다시 반등을 주겠죠. 근데 그 타이밍이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미국장 뭐 계속 급락하고 삼성전기 계속 급락하는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럼 사도 되나요? 사도 되는데 재미없을 텐데 뭐하러 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격은 들어왔죠. 근데 전날은 가격이 안 들어서 미도달입니다. 15만 5천 원 얘기했는데 지금은 살려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도 안 움직여.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국장이 갑자기 너네들 화해했니? 하면서 뭔가 좋은 얘기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갑자기 오늘은 3% 빠져 오늘 갑자기 4% 5% 급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사도 매력적이에요. 괜찮은데 굳이 미리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내리 덜덜덜덜 떨어져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올라갈 때가 되면은 미국에서 알아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든 애플이 급등을 하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든 뭔가 급등을 해서 신호를 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급등 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이닉스도 하나도 안 떨어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은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안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종목을 보면 알아요. 안 무너집니다. 자, SK하이닉스.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고 자, 26일 날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뭐 주가 목표치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실적 발표가 19일이고요. 하이닉스는 26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둘 다 나왔는데 다 좋은 얘기만 썼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만 봤는데 한미반도체는 뭐가 1200% 올라갔다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당기순이인지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안 봐서 근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적들이 IT주들은 좋으니까 흔들림도 크지 않습니다.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고 요 사태가 어느 정도 무마가 되면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수익률은 56.1%. 저는 요거 얼마까지 본다? 올해 30만 원까지는 본다 그랬고요. 거기에는 뭐 지금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얘도 뭐 지금 장이 좀 흔들리고 IT주들이 전날 뭐 미국장이 뭐 빠지고 그래서 얘도 흔들리는 척을 하는 거지 죽으려고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네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그럼 오늘 당장 반등 주고 내일 반등 줄 수 있느냐? 그럼 미국장이 급등이 나오면 바로 반등 줍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5% 올라간다, 4% 올라간다, 애플이 뭐 10% 올라간다, 그럼 내일 바로 반등 주죠. 근데 오늘 그럴 일이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란이 지금은 이제 호의적으로 다시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호의적으로 반격 안 하게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될 때까지 눌리는 모양이고 어쨌든 얘는 81.6%의 수익을 주고 눌리는 중인데 IT줄은 다 좋아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전날 많이 올라갔어요. 11만 원 돌파하면서 전날 막 급등했다가 오늘은 급등했던 거 도로 뺐는데 195.4% 여전히 강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냥 종목이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안 무너지죠? 뭐 번외지만 봐봐요. 지금 펄어비스부터 해서 게임주들 제가 조심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NC소프트 뭐 게임주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펄어비스 뭐 맨날 빠져 몇 년 동안 빠지는지 모르겠어. NC소프트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좋은 종목들은 뭐 가온치스처럼 뭐 하나마이크론처럼 뭐 한미반도체처럼 강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만 게임주를 죽어 내려가는 거 봐봐요. 거기다가 지금 뭐 에코프로 얘는 뭐 살아납니까? 지금 이것도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언제 올라오나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다시 분할인가 뭐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용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보면은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서 너무너무 재미없고 에코프로 멀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하여튼 재미없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진 애들이 게임주, 뭐 건설주들, 뭐 대우건설, GS건설 뭐 장난 아니에요. 뭐 계속 떨어집니다. 뭐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애들은 고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LIG 넥스원. 방사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포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수출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 포탄도 딱 구리로 만들죠. 포탄 뚜껑 관련주, 뭐 풍산. 어쨌든 LIG 넥스원
뭐 이제 전차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겠죠. 그냥 좋아요, 그냥 나쁠 것도 없습니다. 신규 매수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땅굴 파고 있는 펄어비스, 뭐 NC소프트, 뭐 GS건설 뭐 이런 애들보다는 그냥 방산주가 제가 볼 때는 낫습니다. 자, 다음은 왜냐면 실적도 계속 좋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올 거고. 자,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냥 많이 올라가서 오늘 흔들리는데 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또 퍼스텍 얘기하기 전에 또 빅텍 차트도 잠깐 볼 텐데 빅텍이 좀 먼저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급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급락은 뭐 생각도 안 하고요. 어쨌든 자, 방산주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정도고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였고요. 자, PSK 반도체 장비주 뭐 얘도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어제 미국 시장 빠지고 뭐 전쟁 난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자, 중앙이너비스. 자, 이제 중앙이너비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방송 여기서 추천한 거지만 저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다 추천했어요. 중앙이너비스, 한국석유 1월 달에 다 추천했고 10월 달에도 추천했습니다. 이미. 오히려 그쪽은 개별주라서 여기 방송에서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여기도 추천했던 경우였는데 흥구석유도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이너비스 작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움직여봤자 피크가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피크고 많이 움직여야 한 달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많이 움직여 한 달인데 지금 전쟁 이슈니까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갔어요 지금 65.9%. 65.9%. 이거 한때는 손실 났거나 안 움직여갖고 고생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3개월, 2개월 지나니까 65.9%가 났습니다. 테마라는 게 이런 재미가 있죠. 안 갈 때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가지만 한 번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에서 얘뿐만 아니라 흥구석유도 비슷한 패턴이고요. 안 움직일 때는 징글징글해요. 근데 움직일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석유 안 움직일 때는 징글징글하죠. 안 움직여 징글징글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렇게 실리죠. 이렇게 실리니까 확 올라가죠. 얘는 더 많이 수익 났을 거예요. 흥구석유는 얘는 한 80% 정도 났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수익률은 저렇게 났는데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많이 팔고 오징어 대리 정도만 가져가시는 정도의 전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냥 떠 있는 종목이에요. 다시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다시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신기한 세경 하이테크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고 일단 추세 상승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반도체 대장이죠. 시가총액은 14조짜리인데 그래도 대형주에 속합니다. 하이닉스처럼 막 100조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IT주들은 죽지는 않겠구나. 근데 오늘은 못 가죠. 오늘 어떻게 갑니까?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거고 힘 모아서 뭐 다음 주 정도나 뭐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강하게 다시 움직이기를 기대하면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급락이 없으면 아 다른 애들은 곧 조만간에 움직이겠구나 해서 IT주들은 대마불사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자,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퍼스텍 따라갈 필요 없고 자, 3,400원에서 3,300원 사이에서 항상 얘기했던 종목이죠. 3,400원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오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3,400원, 3,300원이면 안전합니다. 이게 그 자리를 뭐로 보냐면 엘컴텍하고 똑같이 봐요. 엘컴텍도 제가 이거 1,300원에서 뭐 비싸야 1,400원에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1,300원대에서 자주 얘기했던 거고 싸게 산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1,250원 뭐 이런 데서 아마 추천도 다시 했었던 종목으로 작년에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작년인데 이제 엘컴텍인데 결국은 얘가 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닥에 딱 결국 올라갈 때 되니까 올라갔듯이 그래서 퍼스텍도 3,400원에서 공략해 주면 됩니다. 단점은 잘 안 가지만 장점은 잘 안 빠져요.
근데 갈 때가 이제 슬슬 된 거죠. 이제 모양을 보면은 얘도 여기서 거래 한번 실렸고 여기서 실렸고 이제 실릴 때가 됐고 거기다가 요거 이렇게 보면 이제 삼각수렴 비슷하게 바닥이죠. 바닥이고 그래서 이번에서는 한 3,400원 정도에 공략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에서는 여기서 6% 먹고 뭐 10% 먹는데 2달이 걸렸다면 참 오래 걸렸죠. 10% 먹기를.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더 먹기 위해서 더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 모빌리티 요것도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뭔가 시행이 되는 이런 이슈가 4월 달에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4월 달에 4월 26일인가 25일인가 뭔가 이슈 하나 있고요. 5월 달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우주항공 테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드론 관련주로서 안티 드론 관련주들이 이제 무기 체계 이런 쪽으로 이슈가 갑자기 몰릴 수가 있습니다. 방산주 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실리면 바로 움직인다로 확답을 해줄 수 있는데 장점은 안 빠진다는 거. 아니 단점은 안 움직인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 퍼스텍을 그래도 좀 더 좋게 보는 게 얘네들도 지금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빅텍도 모양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스펙코도 모양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모양을 만들고 있고, 얘는 먼저 좀 움직였네. 스펙코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래 실리고,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 관련주들이 뭐가 하나 갑자기 콱 하고 튀고 움직이면 갑자기 이슈가 확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티드론 관련주, 무기 체계 이쪽이나 아니면은 조만간에 UAM, 도심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청 쪽에 이슈가 붙으면서 뭐 실적에 대한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1년이든 2년이 걸리든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올리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테마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주도 움직이듯 혹은 금 관련주처럼 움직이는 흐름들은 좀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로 조만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전에서 3,400원에서 3,300원 샀던 사람들이 있죠. 비중이 많지 않다면 IT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비중이 많지 않다면 퍼스텍은 제가 볼 때는 길게 봤을 때에서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들 포기하지 말고 비중을 적게 해서 적당한 비중은 한 20%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80%는 IT로 들어가고 20%는 방산주에 들어가고 뭐 유가에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드론 관련주 퍼스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퍼스텍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나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애청자분께서 신청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32,284원, 보유 비중이 20%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 3월 말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4.17% 좀 다소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42,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IT 섹터는 가격대만 잘 잡혀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사실 가격을 보니까요. 자,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대에서 32,000원, 42,000원, 32,000원이 아니군요. 42,000원. 최근 고가에서 이제 단타로 들어가신 거네, 그러면. 뭐 밑에 샀으면은 흔들려도 버틸만한데 좀 위에 샀으면 흔들리면은 뭐 꼼짝 말아 돼야죠, 뭐. 흔들리면 꼼짝 말아 되지만 전 다시 올라가다 봅니다. 그래서 42,000원에 사신 가격에서 세게 흔들리면 3만 원 봅니다. 근데 이걸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한번 손절을 쳐야죠. 만약에 깨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매수가격이 높지를 않고 뭐 비중도 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3만 원대 샀다. 흔들면 더 사면 돼요. 3만 5천 원대에서 한 번 사고 3만 원대 한 번 사고 그러면 땡큐죠. 그렇게 싸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비중이 적고 뭐 비중은 5% 10%밖에 안 되고 싸게 샀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손절 라인은 37,700원 드릴게요. 37,700원. 물론 이거 안 깨지고 그냥 버티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깨졌을 때에서 손절을 꼭 해야 되냐?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대신에 그거는 수수방관입니다. 그건 대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을 믿고 장을 믿고 그냥 버티는 것뿐이지. 근데 그거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추세와 IT주의 흐름을 봐서는 깨고 떨어지고 27%가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을 거냐 안 참을 거냐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위에서 강한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위에서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만 안 깨지면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저 강력한 지지 라인을 웬만하면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깰 거기 때문에 그래서 37,7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다시 수익으로 조만간에 바뀔 확률은 높다. 근데 깨지면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단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초보자들은 그냥 장을 믿고 그냥 버텨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만나볼 거고요. 매수가는 15,800원, 보유 비중은 25%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요. 이번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신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1.43% 오르면서 13,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15,800원에 사셨으면은 사신 지는 한 작년쯤 된 것 같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최근에 강하죠.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요즘에 전선주들을 전력 테마주들이 많이 갑니다. 뭐 재룡전기, 뭐 선도전기, 그다음에 가온전선 뭐 등등 강하게 움직이는데 안 그래도 저는 가온전선 여러분 이구산업도 제가 불기둥 방송에 추천했습니다.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주거든요. 제가 뭐 이거 구리 관련주 저도 이때 당시 움직일 때 그냥 원자재 가격 올라가나 보다 해갖고 그래서 방송에서 그때 당시 이제 추천했던 거예요. 고점 돌파할 때 3월 달에 여기도 제가 추천했어요. 방송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 전선을 구리로 만들잖아요. 구리선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고 일본, 유럽, 뭐 미국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들여서 지금 전력난 때문에 그런 발전소도 짓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모자라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가 지금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리 가격 폭등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구산업은 오늘 폭등을 하고 있는데 가온전선도 이때 당시 그냥 강해서 작년에 추천했던 걸 원래 작년에 추천하고 올해도 1월 달에도 추천하고 했던 종목인데 자 이걸 왜 지금 이구산업하고 가온전선을 왜 얘기했느냐 당연히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슈는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일단 원자재 가격 폭등과 내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전기가 많이 쓰이니까 그거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좀 전에 봤었던 이구산업과 그다음에 가온전선 이런 애들이 저렇게 강하게 계속 있으면 대한전선도 팔 필요가 없습니다. 15,800원에 물린 거는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물린 거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이 갑자기 오늘 한가 간다. 그러면 흔들리겠죠, 이쪽으로. 근데 흔들려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저희 신청 주셨고요. 매수가가 19만 원, 보유 비중이 10%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1.4%가량 내리면서 18만 3,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거 뭐 많이 싸져서 바닥에 있어서 사신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수급이 완벽하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싸다고 많이 샀고요. 기관들은 뭐 때문에 자꾸 팔아가지고 지금은 물량을 거의 다 개인들한테 내줬는데 대형주들은 수급이 중요합니다. 저는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 뭐 수익 날 때 팔아가지고 교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뭐 사고 싶은 종목이 보이면 IT 섹터 얘는 반도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아니면 로봇으로 가세요. 로봇으로. 얘도 뭐 우겨 넣고 뭐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으로 우겨 넣을 수도 있는데 얘가 뭐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예전에 움직였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다른 섹터의 종목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얘는 지금 차트가 말 안 듣게 생겨서 그래요. 회사는 나빠 보이진 않은데 말 안 듣게 생겼으니까 그냥 수익 날 때 잘 불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제우스인데요. 매수가가 17,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볼 텐데요. 현재 2.93%, 3%에 가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16,5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17,800원 지난주에 이제 조정받을 때 좀 공략하신 것 같은데 지금 IT주들이 대부분은 빠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반등 주는 것도 있어요. 반등 주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얘도 힘을 못 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은 올라왔죠.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서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딱 매수한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이 반등을 줄 때에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5% 폭등, 신고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폭등, 엔비디아 상한가, 삼성전자 상한가, 하이닉스 상한가, 주성인증 상한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종목들이 폭등하고 움직인다. 그럼 얘도 2만 원, 22,000원 그냥 뚫러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 300개 중에 295개가 싹 다 급등을 한다.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하고 얘도 급등하고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죠. 거꾸로 돼 있죠. 나스닥 지금 어제 뭐 1.6%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3.6%인가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많이는 안 빠지고 조금 빠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주성인증 오늘 3%나 빠지고 4% 빠지고 이오테크니스도 6% 빠지고 다른 애들도 3% 4%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마무리가 미뤄지면서 떨어지는데 내일도 미국장 떨어진다, 오늘도 떨어진다, 뭐 계속 일주일 내내 떨어진다.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언제 반등 주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 시장에서 빵빠레 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죄다다 급등하고 이렇게 빵빠레 울리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 타이밍은 그냥 뭐 300개 중에 295개가 다 급등하는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IT주들 한 300개 있는데 290개, 295개가 개나 소나 다 급등을 한다.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수 없으면 2주 내내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금리 인하 안 한다, 안 한다. 3번 하려고 했는데 2번 한다, 1번 한다. 금리 안 할 수 있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경우랑 최상의 경우를 얘기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반등은 주는데 매수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았다가 더 흔들리면 당황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대에서는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 거면 그 타이밍을 노리세요. 빵빠레 울리는 그날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4시에 장 끝나고 여러분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볼 때에서는 테마 흐름들은 괜찮거든요. IT 흐름도 괜찮고 시장 흐름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급한 게 좀 있어요. 급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요,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섹터 중에서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죠. 매수가는 3,4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더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